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의무의 충돌이라고 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위법성 조각 사유 얘기했을 때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의무의 충돌이라고 하는 건 사실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거는 긴급 피난과 유사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긴급 피난에 이어서 살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의무의 충돌이라고 하는 건 둘 이상의 의무가 충돌해서 행위자가 하나의 의무만을 이행할 수 있는 긴급 상태에서 다른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행하지 못한 그 의무 위반 행위를 위법성 조각을 시켜주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디를 놀러 가서 물에 아들과 딸이 둘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한꺼번에 둘을 다 구할 수 없어서 먼저 딸을 구하고 아들을 나중에 구하려고 했지만 이미 아들은 그만 익사를 한 그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런 경우에 누구든지 하나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런 그 의무가 서로 충돌한 경우 이행하지 못한 그런 아들의 구조, 이 행위를 벌할 수는 없겠죠. 그런 것들을 위법성 조각시켜주는 걸 의무의 충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건을 보면 의무의 충돌은 둘 이상의 법적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 도덕적 의무, 도의적 의무고 하나는 법적 의무면 당연히 법적 의무를 우선해야죠. 예컨대 뭐 집안에서 치매 걸린 노인이 있고 지금 아들이 장난치다가 눈에 무슨 뭐 칼을 찔렸다 이렇게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치매 걸린 노모는 그냥 와서 내 다리 좀 주물러라 뭐 말 동무하자 뭐 이런 얘기는 지금 이 아이를 구하는 법적 의무에 비해서는 도덕적 의무에 불과한 거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된 경우 도덕적 의무와 법적 의무가 충돌하면 당연히 아들을 구해야죠.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의무의 충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의무와 도덕적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도덕적 의무와 법적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법적 의무와 법적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의무의 충돌은 법적 의무와 법적 의무가 충돌할 경우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 도덕적 의무나 법적 의무가 충돌하면 당연히 법적 의무를 우선해야죠. 말 거꾸로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고 법적 의무를 해태했다. 그러면 형법적인 책임을 지는 거죠. 아무리 효도가 중요해도 애가 눈이 찔려서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 효도한다고 노모의 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뭐 말벗을 하고 그러고 애를 방치해서 애가 상해를 입었다. 그러면 상해죄 또는 유기치상죄 뭐 이런 범죄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또 법적 의무 두 가지가 다 충돌해서 하나의 의무를 이행하면 하나의 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할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 경우에 두 법적 의무라도 높은 가치를 우선해야 됩니다. 아까 아이들이 물에 빠진 경우를 생각하면 한 해를 구해서 겨울에 밖에 내놨는데 또 한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온 애가 춥다 그러고 동상이 걸릴 것 같다 그래서 물에 빠진 한 해를 아들을 놔두고 동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데려가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즉 뭐죠? 한 사람은 그냥 신체의 어떤 장애를 가져오는 거고 하나는 생명의 장애를 가져오면은 당연히 높은 가치인 생명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법적 의무가 충돌하더라도 그 가치가 다르면 높은 가치부터 추구해서 그걸 구해야 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자, 문제는 같은 가치가 충돌한 경우 생명과 생명, 신체와 신체 이렇게 되면 어느 하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의무에 충돌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자구행위로 넘어갑니다. 자, 자구행위 23조에 나와 있는데 이 자구행위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를 보면 청구권을 침해당한 자가 국가 권력의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대단히 곤란하게 된 그런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권리를 회복 보전하기 위해서 직접 사력, 개인적인 힘을 행사하는 걸 우리는 자구행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거죠. 자기 빚을 몇 억을 이렇게 돈을 떼먹고 쉽게 해서 그 밀항을 하려고 배에 타는 그 채무자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뭐 이렇게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밀항선을 타는 그 돈을 갚지 않고 외국으로 도망가려는 그 채무자의 멱살을 잡고 또 몇 대 때려서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 이거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건을 보면 법정 절차에 의해서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자, 여기서 청구권 하는 게 있습니다. 청구권은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요. 채권, 물권, 뭐 또 친족 상속권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그 권리들, 뭐 아기를 나한테 넘기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다 친족 상속권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그 자기가 상대방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이런 권리들 이거는 빼버리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전반적으로 다 청구권 그럽니다. 이런 청구권에 대해서 불법한 침해가 있는 거죠. 뭐 밀항선을 탄다든지 어디에 그 잠적을 하려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죠. 그런데 이것이 법정 절차에 의해서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법정 절차하는 것은 뭐 민사소송법에서의 가압류 가처분, 형사소송법에서 체포 절차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불가능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놓치면은 그 청구권을 실행 불능 또는 실행 곤란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뭐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간다 그래서 채무자를 다 멱살 잡고 끌어내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채무자가 그냥 정당한 출장을 뭐 열흘간 간다, 한 달간 갔다 오는 뭐 그런 상황 같으면 갔다 와서도 얼마든지 자기 청구권을 보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멱살을 잡거나 때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가서 이 자기의 청구권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하게 되는 그런 그 도망가는 행위, 쉽게 해서 그런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구 의사하는 것은 그걸 하기 위한 의사, 전번에 방위 의사나 피난 의사 그런 얘기했죠, 그죠? 자, 그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상당한 보충성이 있으면 보충성은 요구를 합니다. 쉽게 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걸 구제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취해야지 자기가 사람 뭐 멱살 잡고 때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균형성은 필요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과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 멱살 잡고 신체 약간의 가해를 가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 그래서 그 정도가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뭐 불구자로 만든다든지 뭐 전치육회월에 상해를 입힐 정도로 그렇게 과하게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균형성은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지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자구행위고요. 이제 피해자의 승낙으로 넘어갑니다. 자, 피해자의 승낙은 피해자가 자신의 법익 침해를 사전에 승낙한 그런 경우를 우리는 피해자 승낙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피해자 승낙에 있어서 중요한 건 성립 요건인데, 첫째로 법익 주체의 승낙이어야 되는 거죠. 개인이 자기가 처분할 수 있는 자기의 법익을 승낙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국가적 법익을 뭐 개인이 승낙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이니까 그 한도가 그 법익이 너무나 중하고 이 대치될 수 없는 그런 고유한 법익은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어떤 것들이냐 하면 한번 적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재산, 그죠? 명예, 그 다음에 약간의 그 신체의 뭐 폭행 정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이니까 뭐 두 사람 사이에 성적인 행위를 하는데 허락을 하면 당연히 그는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신체의 자유, 내가 뭐 감금돼도 좋다든지 의사의 자유, 내가 좀 협박을 받아도 좋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처분할 수 있는 법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명, 나를 죽여도 좋다. 이거는 좀 곤란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법에서 승낙에 의한 살인죄 하는 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이라도 나를 죽여다오 하는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그 죽인 사람이 그 위법성이 조각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도 생명은 처벌이 됩니다. 그만 고유하고 무거운 법익이다 이거죠. 신체도 사회상규적이고 윤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한 대 때려다오 이 정도는 괜찮지만 뭐 우리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내 엉덩이의 살점을 100g 떼가도 좋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자, 다음에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승낙을 할 때는 승낙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승낙 능력이라고 하는 건 피해자가 이런 이걸 승낙했을 때 나한테 어떤 데미지가 오는지, 나한테 어떤 피해가 오는지 그 결과를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5살짜리 꼬마 보고 아저씨가 너 한 대 때려도 되겠니? 그럼 네 그러세요. 이거는 꼬마가 때린다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걸 승낙이 있었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내가 이걸 승낙하면 나에게 다가올 그런 피해가 어떤 것들이다 하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그 정도 신체적 나이 또 건강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이 되는 그 정도 능력이 있는 자의 승낙이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그 형법에서는 아예 이 승낙 능력을 딱 제한해 놓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음죄에서 13세, 아동목사죄에서 16세, 약취에서 미성년자 이런 경우들은 딱 제한을 해놓고 그 이하 미만인 경우에는 승낙 능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해 놓은 경우도 있다 하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의사에 의한 거니까 무슨 농담이나 또는 협박에 의한 거 이런 거는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승낙의 시기도 중요합니다. 승낙의 시기는 법익 침해 전 행위가 있기 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사후에 승낙하면 그건 승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룸메가 차비가 없어서 워낙 친하니까 뭐 괜찮겠지 그러고 다른 친구의 호주머니에 돈 10,000원을 꺼내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갔다 와서 내가 네 호주머니에서 아까 10,000원 꺼내 갔다 여기 있다 돌려줄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거는 절도죄입니다. 그거는 그 사전에 승낙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절도죄는 성립되고 그 피해자가 뭐 나중에 법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든지 뭐 거기에 따라서 효과는 나오겠지만 어쨌든 승낙은 사전에 있어야 된다 하는 거다. 그죠? 자, 승낙 중에서 추정적 승낙하는 게 있습니다. 이 추정적 승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피해자의 승낙이 없거나 그 없는 경우에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승낙이 확실히 기대되는 그런 경우에 승낙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컨대 말이죠. 갑과 을 두 집이 이렇게 옆에서 사이좋게 살고 있는데 갑이 여름 휴가를 갑니다. 을이 남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의 집 앞 안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갑한테 뭐 전화해서 물어볼 겨를도 없이 급한 마음에 유리창을 깨고 물을 부어서 불을 끕니다. 자, 그럴 때 유리창 깨고 뭐 갑의 그 물 사용하고 자 이런 것들은 갑의 승낙이 현실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뭐죠?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볼 때 갑이 있었으면 승낙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되는 경우 손괴죄 등이 성립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원리를 추정적 승낙 그럽니다. 추정적 승낙의 뭐 본질이 뭐냐? 여기에 뭐 학설들이 있는데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현재는 독자적 위법성 조각 사유설 하는 게 5설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건 요건인데 법익 주체가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이어야 되고 승낙이 불가능해야 되고 승낙이 그런 상태에서 분명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태여야 되고 객관적인 상태여야 되고 행위자가 양심에 따라서 승낙이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행위한 경우 이런 경우만 추정적 승낙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자가 있었다면 이런 상태에서는 분명히 승낙을 했을 거다 이런 판단이 성립되고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했다면 위법성을 조각시켜 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당행위입니다. 자, 정당행위는 우리 그 위법성 조각 사유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정당행위는 이 다른 구체적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사회 상규입에 되지 아니한 행위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런 위법성 조각 사유들을 마지막으로 걸러서 구제해주는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자, 정당행위는 보면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입에 되지 아니하는 행위 그래서 형법 20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하나 먼저 보고 마지막으로 사회 상규입에 되지 않은 행위를 봅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 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들은 그 내용이 뭐 범죄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허용되는 거죠.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들고 가서 그 상대방을 제압해서 영장을 집행합니다. 수갑을 채우는 거죠. 이럴 때 그쪽에서 뭐 깨진 유리창을 들고 저항하는 경우도 있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칼을 던지고 뭐 총을 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냥 뭐 민주적인 경찰이다 그래서 물러서는 게 능사가 아닌 거죠. 힘으로 제압할 때는 제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발로 찬다든지 총을 여기 쏜다든지 하는 것 가능한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법령에 따른 건데 이거는 형사소송법, 뭐 소방법 이런 데 있는 거죠. 징계행위 교육법에 있고 사인의 현행범 체포행위, 사인도 지나가는 사람이 범죄행위를 할 때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고 노동쟁의 행위, 노동쟁의 데모할 때 보면 뭐 꽹과리 치고 또 그 일하지 않고 태업하고 고함 지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쟁의 조정법이나 이런 데 따른 그런 그 법 허용 범위 내에서 하면 인정이 되는 거죠. 기타 뭐 도박에 해당되는 거지만 복표,
우리 복권 발행하고 경마 도박하는 거 이런 건 다 법에 있기 때문에 허용되는 거죠. 자, 상관의 불법한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불법한 명령은 원래 복종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거역해야 되는데 뭐 군대나 특별한 어떤 관계에서 거역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책임론에 가서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되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로 인한 행위. 일상적인 정당한 업무로 인해서 하는 행위들은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죠. 대표적인 의사의 치료 행위. 자, 의사의 치료 행위는 당연히 정당 행위로 인정이 되는데 다만 의사가 실수를 해서 뭐 수술을 했는데 그 안에 가위를 넣고 실을 꿰맨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해죄나 과실치상죄 이런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인정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안락사. 안락사는 그 사기가 임박한 죽음이 임박한 환자가 육체적 고통을 극심하게 겪고 있을 경우 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살해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학설이 대립을 하는 거죠. 인정설, 부정설 아주 심하게 대립을 합니다. 자, 그 인정설, 안락사를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거는 지금 사기가 다가오고 그 사기 때 그 마지막 육체적 고통이 사실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른다. 그러니까 의사는 이때는 이미 자기 생명이 다했으니까 조용히 죽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인위적으로 뺏을 수 없다. 이런 부정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설에 따르면 뭐 어떤 경우도 안 되니까 살인죄가 되는 거죠. 근데 인정설에 따르더라도 자, 여기 있으면 얘기하는 거는 인정설에 따르더라도 다른 요건이죠. 자, 이 요건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요건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사기가 임박해야 됩니다. 죽음이 임박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육체적 고통이 심해야 됩니다. 정신적 고통은 안 됩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심하니까 죽여달라. 이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환자의 진지한 승낙이 있어야 되고 면허 있는 의사가 해야 되고 그 다음 윤리적으로 정당한 시술이어야 됩니다. 뭐 독주사를 놓는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때려서 어떻게 죽인다든지 이런 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설에 따르더라도 이런 그 요건을 엄격하게 지켰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현재 지금 학설의 대립입니다. 인정설과 부정설이 거의 반반 대립하고 있고요. 인정설의 경우에는 이런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의사의 치료 행위. 우리 비의사라는 뭐 동네에서 안마사, 뭐 지압, 수지침 이렇게 놓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은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침으로 그냥 사람 괴롭히기 위한 거면 당연히 그거는 위법성이 조각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안마나 지압이나 수지침 이런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그런 어떤 비의사의 치료 행위는 적어도 정당 행위로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폭행이나 또는 뭐죠? 그 상해죄 이런 것들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의사 아닌 사람이 이런 치료 행위를 했으니까 의료법 위반으로 뭐 행정법 위반 이거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형법상의 그 폭행이나 상해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않을 수 있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 정도를 넘어서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네 할아버지들이 뭐 침 놓는다든지 또 안마한다고 조금 등을 세게 이렇게 누른다든지 이런 것들은 적어도 상해나 폭행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 뭐 상해 폭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고의도 없을 뿐만 아니고 그 정도 행위들은 이 업무로 인한 행위로 그 속에 포함시켜서 상해나 폭행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판례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면 알 겁니다. 그 다음 변호사나 성직자의 직무행위, 변호사의 법정활동이나 그
그 우리 신부님의 그 고해성사 이런 것들 업무로 인한 행위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그다음 교수의 강의 중에 뭐 예를 드는 거, 그다음 운동선수의 신체 공격 행위, 이거 다 업무로 인한 행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는 행위 하는 건데, 사회상규라고 하는 게 사회의 상식적인 규칙 이 말이죠. 그죠?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입각해서 가벌성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부를 판단하는, 자, 요걸 얘기합니다. 자, 사회상 위배되지 않는 거니까 이제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철로 위에서 놀고 있는 어린애들 대단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른이 지나가다가 야야 내려오너라 위험하다 이렇게 하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애들을 구하기 위해서 엉덩이를 두세째 때리면서 내려가라니까 그러고 때렸다. 자, 이런 것들 우리는 그 뭐 다른 특별한 그 사유가 있지 않으면 그 다른 정당 방위도 아니고 또 피해자의 승낙도 아니고 자구 행위도 아니고 또 뭐 열차가 지금 막 달려오는 게 아니니까 긴급 피난도 아닌 거고요. 자, 그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특별히 다른데 구체적으로 딱 성립되지 않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 허용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뭐랄까요? 자기가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뭐 1인 시위를 하는 것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명예훼손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가더라도 그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봐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텔레비전 전문을 봤더니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워낙 괴롭히니까 이 사람이 어디 힘없는 사람이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피켓을 들고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 하는 걸 이제 그 들고 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금까지 악덕 행위에 비해서 그 정도는 소극적 저항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이 판례도 인정 판례와 부정 판례가 쭉 있으니까 이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통해서 보겠지만 잘 살펴보면서 이 정도 사안이라면 우리 판례가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봐줄 만하다. 그건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볼 것인지 아니면 그건 안 된다고 볼 것인지 자, 여러분들이 그 사회 상식적인 규칙에 따라서 허용될 수 있는 경우 약간의 형식적으로는 법에 형법 위반됐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는 오히려 다른 그 법익을 비교 형량해 봤을 때 허용해 주는 것이 맞겠다, 처벌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 하는 그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식적 엄격주의자들은 이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흐릿한 내용을 가지고 가벌성 여부를 판단하는 건 옳지 못하다 그러는데 이거는 가벌성을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좋은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자의적으로 해석돼서는 안 되고 약자를 보호하고 억울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런 규정으로 사회 상식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